네, 요즘 뭐 창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세미 씨 네.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저희가 창업 성공 사례들 참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분들 살펴보시면 모두 꼼꼼하다. 그리고 사전 준비 정말 철저하다. 네. 이런 얘기 참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결국은 마음을 읽어내고 마음을 얻는 능력,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 오늘은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그 밖에도 귀중한 정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월간 음식과 사람의 칼럼니스트이자 주식회사 힐러의 윤지경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윤 칼럼니스트가 소위 그 대박 창업자들을 많이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례를 중심으로 창업하는 성공의 비법, 이걸 좀 많이 들어볼까 합니다. 어떻게 많이 전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그 하나하나 비밀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 주실 성공 사례, 어떤 업종인가요? 중장년 창업의 경우 외식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추어탕 프랜차이즈 춘향골 남원 추어탕의 서용교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4월 분당 정자동에서 매장을 오픈하여 지금은 전국적으로 60여 개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운영 중이신데요. 그렇다 보니 서 대표는 창업자들에 있어서는 롤모델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30평 정도의 규모로 시작한 정자점의 경우 오픈 이후 매출이 월 20%씩 신장하여 1년 만에 월 매출 400만 원을 기록하자 주변으로부터는 성공한 음식점이라는 평가도 받게 되셨는데요. 현재 월 4,500만 원의 평균 매장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박 사례인데요? 예, 굉장히 뭐 작지만 똑똑한 이제 그런 사업 같은데 네. 보통 창업하는 분들 보면 창업하는 이유가 저마다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뭐 은퇴해서 또 창업했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분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창업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네, 대기업 식품 생산업체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초고속 승진으로 최종 지점장까지 되시기까지 11년을 꼬박 근무를 하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경험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점장으로서 50-60명 되는 직원들의 영업을 총괄하시던 중 IMF를 맞으셨대요. 그러다 보니 직장 생활의 한계를 경험하시게 되신 거죠. 모든 예비 창업자들이 그러하신 것처럼 서용교 대표님 또한 창업 초기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셨는데요. 우리가 창업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이전에는 직장 생활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으니까 번듯하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출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실 음식점이라고 하면 30-40평 되는 작은 규모의 호칭은 모두 아저씨잖아요. 네. 근데 서영교 대표님의 경우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셨거든요. 네. 근데 창업 당시에도 37살이셨는데 그때는 보다 외모가 출중하셨겠죠. 그런데 모든 호칭이 아저씨로 통일될 것을 생각하면 네. 아무래도 창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뒤따르셨겠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외식업 이걸 창업한다 그러면 그 많은 음식 종류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나 이것도 굉장한 어떤 고민거리가 될 텐데요. 네. 이분은 어떻게 좀 추어탕,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음식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추어탕을 선택하게 됐나요? 서 대표의 고향이 남원이에요. 원래 고향이? 네. 근데 남원 하면 유명한 게 추어탕이잖아요. 네. 그런데 남원 고향에서 형님이 굉장히 큰 식품점을 운영을 하시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음식점을 오픈을 하게 되셨대요. 근데 그 음식점에서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데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 익숙하고 고향의 음식인 추어탕을 선택을 하시게 되신 거죠. 그런데 서 대표가 합류하기 전까지는 이 음식점이 단순히 그냥 친인척 중심의 소규모 외식 사업체였는데 대기업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경험을 했던 서 대표가 합류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춘향골 남원 추어탕이 프랜차이즈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오픈 당시 점포를 구하기 위해 꼬박 30일 동안 600개 정도의 매물을 분석한 끝에 현재 정자점의 자리를 선정하셨다고 하니 직접 발품을 파신 노력이 굉장히 크시죠. 네. 참. 네.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창업 초기부터 상황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왠지 듭니다. 사업이 자리 잡기 전까지 그 과정을 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창업 자금 마련부터 쉽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이었나요? 네, 지금은 창업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지만 2000년도 서 대표가 창업을 하던 당시만 해도 창업을 권장하던 때도 아니었고 지원금이 많던 시기도 아니었는데요.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은 모두 다 대출을 받고 여기에 퇴직금이 더해지고 전세자금 대출 등을 추가로 받았더니 1억 3천만 원 정도가 모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매장에 대한 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비, 집기 비품 등을 준비하는데 1억이 들어가고 나니까 3천만 원밖에 남지 않은 거죠. 네. 그런데 그 3천만 원으로는 살 집을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또 그때는 IMF였기 때문에 건설업에 종사하던 지인이 담보로 담고 있던 그냥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주는데 월세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임시 거처다 보니 집에 흠집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테이블 밑에 양말에 솜을 넣어서 모두 다 감싸주었대요. 당시 어린 자녀가 3명이나 있었던 서 대표는 집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우셨겠죠. 네. 그런데 이때 고향에서 어머님이 올라오셔서 이 모습을 보시고 다시 내려가셨을 때 주변 분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씀하시고 자금을 좀 융통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금으로 거처를 옮기실 수가 있게 되신 거죠. 네. 참 IMF 때 고생부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초기 투자 비용이 또 자금이 좀 부족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족들 고생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땠었나요? 네, 결혼 당시 부모님의 경제적 곤란으로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맨주먹으로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때 사모님이 어머니 칼하고 도마를 사주시면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네. 어머님께서 칼하고 도마만 사주셨대요. 그런데 사업 초기에는 사모님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서 대표는 카운터를 보고 주차까지 관리를 하는 등 온 가족이 합심을 하여 힘든 고비를 많이 넘겼죠. 네. 역시 가족의 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대박집들도 이렇게 사업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일정 시간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잘 버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분의 경우는 어땠나요? 서 대표의 경우 초창기 규모는 비록 작았지만 굉장히 짜임새 있게 돌아갔다고 해요. 결국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이 입소문이 가장 중요한데 손님들 한 분 한 분이 직접 요청하지 않으셔도 홍보부장을 자청하시면서 입소문의 단계를 넘어가서 지인분들의 손을 잡고 매장으로 다시 오시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계기는요. 사업 초기 서 대표가 직접 카운트를 보며 사람들의 얼굴을 많이 기억하기도 했고 손님이 손만 들면 즉각적으로 가서 손님이 뭐가 필요한지 부족한 것을 살폈고 이런 분들을 또 따로 만나서 많은 조언을 얻으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방문을 했을 때는 사장이 직접 알아봐주고 서비스 음식 등으로 대우를 해주니까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재방문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네. 역시 그 성공 비결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리고 그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저희가 오늘은 시작한 이야기 들었으니까 다음에는 뭐 홍보, 마케팅 노하우 그리고 사업 확장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업을 계획 중인 분들께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월간 음식과 사람의 윤지경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